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물. 그건 맑은 수돗물이 아니라 흙탕물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일단 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설거지할 때도 또 이제 뭐 한참 흘려버리고 뭐든지 일단은 털으면 흘려버리고 해야 되니.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본 수도관 속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단맛이 떨어지고 혼나요. 내가 저걸 계속 먹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수도관. 마치 동굴 속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 쓴 것이 아니고 이게 스케일이네. 여기 다 스케일이네 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수도관 속에 쌓인 녹과 각종 이물질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이런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 맛과 품질에서 세계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수돗물에 함유된 칼슘과 칼륨,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은 국내산 생수와 비슷한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의 수돗물 순수 365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돗물 빈여울수는 품질도 안전도 자신 있습니다. 365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약속하는 대구의 수돗물.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리수.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유의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아리수는 세계적인 수질 분석 기관인 미국 안전규격개발 및 인증기관, 그리고 WHO 권장 기준 155개 수질 검사 항목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수돗물. 하지만 홍보한 만큼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수돗물을 직접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옛날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수돗물을 먹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수돗물 잘 안 먹어요. 아, 안 먹는 네, 정수기물 먹지 수돗물은 뭔가 안에 화학적 약품 첨가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미지가 별로 맛있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배관이나 이런 데서 혹시 녹물이나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또 아무리 수돗물이라 정수를 잘 한다고 해도 그 한강물이 오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수돗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지금 노후관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돗물 깨끗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배관 문제. 이제 우리 아파트가 한 10년 되면 좀 부식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수돗물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시민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평소 녹물로 고생하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목걸이 엑스파일러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지 27년 된 아파트.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녹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채소를 씻거나 쌀을 씻을 때도 수돗물이 아닌 항상 정수기 물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골을 했는데도 사골도 다 정수기 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골도 다 정수기로 해야 되고 지금 뭐 하여튼 뭐 국이든 찌개든 모든 건 다 정수기 물로 해야 돼요. 수돗물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돗물은 왜 안 드세요? PD님이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너무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신데요? 녹물을 직접 확인해 보라며 우리를 욕실로 안내합니다. 예. 확 나오죠? 이게.
샤워기를 통해 나오는 것은 녹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녹물이에요? 욕실뿐만 아니라 주방의 수도꼭지에서도 흙탕물 같은 녹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가 네. 지금 몇 년도에 완공됐죠? 1990년도에 완공됐어요. 그래서 그때 입주했어요. 그럼 벌써 한 25, 6년 여기 사셨네요. 네. 그러면 녹물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한 15년도 더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조금 나왔는데, 조금씩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보이는 거죠.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일단 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옷을 뭐 세탁기를 돌린다 그러면 녹물이 좀 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손녀가 있는데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녹물 이제 받아놓고 조금 있으면 녹물 그 찌꺼기가 녹찌꺼기가 막 가라앉고. 정말 뭐가 침전물이 많아요. 엄청 많네. 네. 세면대에 가라앉은 녹물 찌꺼기. 수돗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이래요. 아침에 더 많은 이유가 이제 저녁에 이제 밤 사이에 안 썼으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집들도 이제 배관 청소 안 한 집들은 전부 이제 뭐 한 대야 정도는 빼내고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수돗물을 뭐 믿고는 먹을 수 있다라고 자꾸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배관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관 속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전문가를 불러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자 마치 동굴 속을 탐험하는 듯한 모습의 연속인데요. 이게 수도관의 모습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방 싱크대 수도관의 상태는 어떨까? 역시 배관 전체에 녹과 이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한 가정의 수도 배관 모습입니다. 마치 동굴의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모습.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배관을 통해 수돗물이 나오고 그 물을 사용하며 생활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물은 산소와 더불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하루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 사용량과 비슷한 335리터 정도이고 이탈리아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 노르웨이, 미국보다는 그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돗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라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은 70%, 미국은 56%, 일본은 47%, 그런데 우리나라는 5.4%. 그러니까 수돗물을 믿고 직접 마시는 우리나라 국민은 100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사용은 하는데 직접 마시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 앞에는 서울시 아리수를 포함해서 각 지자체에서 생산된 수돗물들이 있습니다. 세계 물맛 대회에서 7위를 할 정도로 그 맛과 수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수돗물 마시기를 꺼려할까요?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수돗물에 대한 선입관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이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활용수로는 사용해도 직접 마시기엔 뭔가 꺼림칙한 수돗물. 대개 수돗물은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홍보하는 수돗물.
과연 그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6개의 정수장 중에 가장 큰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정수장에 처음 도착하는 이 한강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수돗물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아리수의 원료라 할 수 있는 한강물. 좀 탁해 보이지만 여러 정수 단계를 거쳐 깨끗한 아리수가 되는데요. 강물에 있는 부유물을 한데 뭉쳐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응집제라는 화학약품을 넣는다고 합니다. 요거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하루에 이 계열에서 20만 톤을 생산하는데 기껏해야 요거는 하루에 한 2톤? 20만 톤에 한 2톤 정도 들어가는 양입니다. 제거되는 물질하고 같이 가라앉아서 이것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로는 거의 안 가는 거죠, 이게. 약품과 강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면 이물질들이 엉겨붙어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응집지에서 형성된 이 덩어리들을 가라앉혀 맑은 윗물만을 다시 여과지로 보냅니다. 응집지와 침전지를 거친 물은 여과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직 침전되지 않은 작은 이물질들을 모래와 자갈층에 통과시켜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형들을 보시면은 실물은 실제 모래층이 한 1m 20 정도의 층 높이 위로 물이 들어가서 다 걸러주게 됩니다. 여과지를 거치면서 순도가 높은 상태의 물이 되는데요. 이때 오존과 수칠 재료로 한 활성탄 여과지를 이용해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염소를 투입, 미생물을 살균하면 아리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응집제라는 약품을 투입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성분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라앉히고 미처 가라앉지 못한 성분들은 고운 모래 여과지에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그 여과된 물을 또 오존을 투입해서 살균하고 산화하고 또 그 이후에 수출 재료로 만든 활성탄을 또 여과지를 만들어서 아주 고순도의 수돗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데 문제는 상수도관의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옥내 세대별 급수관의 노후 문제로 시민들은 정수장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우리가 찾은 이곳은 녹물로 고생한 지 무려 1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 슈퍼에서 왔습니다. 네. 녹물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그러셔갖고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하러 왔어요. 네, 많아요. 많은데 이제 워낙 그래 공사가 큰 공사라 엄두를 못 내고 있죠. 물을 트자 색이 점점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네. 나오죠. 이게 삼태주로 있다가 나오면 이게 물이 빨개요. 지금 좀 낮이라서 이게 덜 나오는 예, 편이시죠? 덜 나오는데 이제 샤워들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세수할 때 바로 안 해요. 녹물이 나오니까. 맑은 물을 사용하려면 매번 한동안 틀어놔야 하니 생활의 불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85년도 9월 20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10월 1일 날 입주해가지고 여적 사는 건데 이제 배관을 한 번도 안 갈았기 때문에 녹물이 나와요. 그럼 언제부터 녹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녹물 난 지는 그래도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체에서도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녹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여기서 되게 이제 이거를 요것만은 갈기가 쉬우니까 그냥 한 2년에 한 번씩 갈아. 낮에 물을 많이 사용해 그나마 맑은 물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건 내가 낮에 많이 썼거든. 나도 많이 써서 안 나오니까. 좀 나오다. 우린 수도관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저번에 엄청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네. 수도관을 열자 녹이 섞인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수도관 내부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수도관 내부입니다.
하기까지 그렇죠? 이게 30년 됐거든요. 30년이 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짜리 겁니다. 예, 맞아요. 30년 된 수도관 내부의 상태,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처음 보셨죠, 안에? 처음 봤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거기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물을 잘 안 먹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생수를 사다가 냉수는 다 먹고 뭐 국 끓여 이렇게 끓이랑정 끓여도 우리는 이거 생수로 다 이렇게 국을 끓여요. 씻고 설거지할 때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한참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사다가 마시기도 하고 음식 조리에도 사용해온 지 벌써 5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생수는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녹물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왜냐면 샤워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설거지할 때도 또 이제 뭐 한참 흘려버리고 뭐든지 일단은 틀으면 흘려버리고 해야 되는 거.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수도관의 상태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제가요, 여기 온 지가 95년. 그러니까 20년 됐네요. 또 이렇게 20년 동안 네. 녹물 나온 적이 녹물은 평상시에 못 느끼고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 새까만 빨간 물이 나오죠. 20년 된 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보니 보기엔 맑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물 어떻게 사용하세요? 제 식수는 사서 먹고요. 그전에는 여기 정수기가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냉장고 물로 밥을 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수돗물 하고 있어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재. 과연 수도관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비교적 깨끗해 보이지만 물속엔 이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떠다니잖아요. 네. 물속에 무수히 떠다니는 이물질들. 평상시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이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음식도 하고 먹을 거 하고. 단맛이 떨어져요. 이런 상태인 줄 아셨어요? 아니 녹물이 많을 거라는 예상하죠.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야. 20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그 배관이 문제라고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 번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만 생각했죠.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많이 낄 줄 몰랐죠. 우리가 찾아간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이 집 역시 녹물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녹물 빼내야 되니까 그게 엄청 많이 빼내요. 몇 동, 양동이씩 빨리 할 때. 그리고 문제는 수돗물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 부부간이 사는데 42,000원이 넘어요. 수도세가. 노부부만 사는 가정에 한 달 수도세가 무려 42,000원이 넘습니다. 녹물을 빼내기 위해 흘려보내는 수돗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우린 싱크대 밑에 수도관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배관을 통해 나온 수돗물에는 여지없이 녹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항아리에 받아 이물질을 가라앉힌 후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채소 씻고 쌀 씻고 씻는 거예요. 근데 난 그나마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죠. 매일 이걸 갈아 송사하고 물 받아놔야 되고. 수도관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시나 관 내부의 상태는 녹과 이물질들이 쌓여 동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이만큼 쌓인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겁나요. 내가 저걸 계속 먹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수도관 안쪽에는 각종 이물질들이 녹과 함께 쌓여 침전되고 고착되어 점점 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녹물, 그리고 수도관에 쌓여있는 정체 모를 이 물질. 우린 이 물질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배관을 한번 본 게 있는데요. 그 판단을 좀 이거요? 이게 스케일이죠. 이게 스케일입니다. 여기 다 스케일이네 보니까요. 록이 선 것이 아니고 그 파이프가 있으면은 파이프 주변에 이렇게 계속 쌓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흐르는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빨리 흐를 때는 거기에 축적이 천천히 일어나지만은 물이 흐름이 아주 고요할 때는 거기는 빨리 일어나는 그런 거죠. 수돗물이 각 가정에 운반되는 과정에서 상수관로와 옥내 급수 배관의 노후로 녹이 발생하고 그 위에 각종 이물질이 쌓인 것이 스케일이라는 것인데 쉽게 물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관이 이제 녹슬지 않더라도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산화탄소, 산소,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수돗물 속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물 속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해가지고 일종의 스케일이라 해가지고 파이프 안에 이렇게 자꾸 쌓입니다. 그게 이제 녹이 아닌 스케일이죠.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서울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제작진이 옥내 수도관을 점검해 본 결과 수도관 내부의 모습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녹과 물때가 쌓여 더 이상 수돗물을 배달하는 수도관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부식된 수도관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상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불편함을 넘어 이젠 달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도관은 배관 청소를 하면 깨끗해질까? 우린 청소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 계량기에 기계를 연결해 배관 청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괜찮겠죠? 예? 관 안 갈고 이거 하는 건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돈이 비싸니까 그렇죠. 안 비싸면 관을 갈죠. 아저씨 같으면은 싼 거 하겠어요, 비싼 거 하겠어요, 같은 역하면. 지금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 거예요? 저 에어하고요. 오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하고 오존이요? 네. 그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시키는 역할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효과는 확실하겠죠? 그럼요. 효과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효과를 장담하는 청소업체. 배관 청소는 공기 압과 오존을 이용해 수도관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존 넣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돗물이 조금 맑죠. 녹물 제거가 좀 많이 되죠. 그리고 오존이 들어가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물이. 청소를 시작하자 주방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욕실도 마찬가지로 진한 황토색 녹물이 터져 나옵니다. 저런 녹과 이물질이 수도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인데요. 믿겨지지 않는 광경입니다. 욕실은 순식간에 녹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예요? 최악이죠. 아주 심한 거예요.
청소한 지 1시간쯤 지나자 서서히 녹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시간쯤 지나자 눈으로 보기에 맑은 물이 나오는데요. 청소업체 직원이 컵에 물을 담아보며 물 맑기를 검사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소가 끝나고 과연 수도관의 내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청소하며 나온 녹물만큼 수도관 안에 녹과 이물질들이 없어졌을까요? 아까 배관 청소하기 전하고 지금 후에 좀 변화가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변함이 없네요. 똑같습니다. 배관 청소 전과 비교했을 때 겉 표면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녹과 물때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청소가 되지 않은 것은 혹시 청소업체의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우수 청소업체를 섭외해 다시 배관 청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27년 된 이곳 아파트 역시 녹물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배관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수도관 내부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우리는 배관 확인 후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배관 청소업이시죠? 예. 네네. 이렇게 해서 녹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나오세요. 한참 틀어야 돼요. 냉수 쪽에서 나온다는 거는 우리 집 밖에서 더 틀어나요. 네. 이전에 봤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노후된 시간만큼 녹물의 색과 양도 그만큼 짙고 많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 안 돼요. 또 약간 물을 흘려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버리시고 쓰세요. 편안하죠, 물이. 요거는 냉수죠. 약 2시간 동안의 수도관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수도관 안은 깨끗이 청소가 됐을까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구는 청소가 된 듯 보이지만 이내 녹과 물때가 쌓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소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역시나 겉의 색깔만 약간 변했을 뿐 배관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소 중 나온 녹물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 이 녹물의 성분 검사를 통해 배관 내에 쌓인 불순물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철은 기준치보다 어마어마한 양이 검출됐고 그 이외에도 아연, 망간,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철 이외에도 말입니다. 망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굴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도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위장이라든지 또 간, 신장, 또 중추신경계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맛을 또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예. 노후된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 몸을 씻고 양치를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채소나 과일을 씻으면서 간접적인 섭취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직접 마실 수는 있는 것인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 즉 무료 수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수도꼭지 수질검사 무료 검사를 하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그 미생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잔류염수 검사, 배관의 부식도를 측정하는 철구리 검사, 그 다음에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와 pH 검사를 하고요. 수돗물 수질 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수질 검사 항목 중 잔류 염소 검사는 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측정했을 때 잔류 염소 농도가 0.1 ppm 이상 있어야 안전한 물임을 판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 노부부만 사는 가정에 녹물 때문에 많은 수도세와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던 아파트를 기억하십니까? 수돗물을 항상 항아리에 받아 이물질을 가라앉힌 후에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과연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무료 수질검사팀과 함께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검사팀은 수질 검사를 위해 장비 세팅을 시작합니다. 지금 손이 나갔네. 먼저 30초 정도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기 위해 수돗물을 채수한 후 채수한 물에 검사 시약을 넣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5가지 측정 항목 모두 수질 기준치 이내의 결과가 나와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은 지 약 23년 된 아파트. 이곳 역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 평상시에 수돗물을 집에서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하시는지. 목욕하고 그다음에 그 쌀 씻고 뭐 이렇게 그 저런 거 씻는 거 용도로 쓰고 먹는 물은 다 정수기로 먹죠. 예. 아, 그냥 수돗물은 안 드시고 정수기로. 정수기만 먹죠. 예. 검사가 시작되고 이곳 역시 수돗물을 30초 정도 흘려보내고 검사할 시료를 채취합니다. 보통 1분, 그러니까 한 30초 이내. 무료 수질 검사 과정대로 물을 채수한 후 검사 시약을 넣습니다. 갈색병에 들은 게 뭐예요? 아, 이게 시약이에요, 시약. 그러니까 염소가 있으면 이 시약을 넣어서 색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해서 시약을 그래서 넣는 거예요.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려는데 결과를 보려 하자 급히 측정기에서 시료를 빼냅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다시 수돗물을 틀어 흘려보냅니다. 비커에 물을 담아 몇 번 버리고 다시 시료를 채수하는 검사원. 지금 왜 물을 다시 뜨시는 거세요? 아, 이게 네. 이 염소가 휴발성이 있거든요. 네. 휴발성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염소를 얼만큼 썼는지 모르니까. 네. 다시 검사기에 시료를 넣고 측정을 하는데요. 두 번째 하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0.07 정도는 됐거든요. 몇 수? 0.07. 근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0.1에서 4.0으로 들었는데. 이게 물이 조금 안 섰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세대, 왜냐면 세대마다 이게 약간 틀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들은 걸로는 0.1에서 4.0까지로 딱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지금 0.07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재볼게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잔류 염소량.
검사원은 염소는 휘발성이 있어 고여있던 수돗물에서 날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물을 흘려보내고 세 번째 검사를 하기 위해 치료를 채취합니다. 물은 이미 충분히 흘려보냈으니 이번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 검사 결과 지금 0.08 그 정도 나와요. 지금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세균 검사를 하죠. 근데 이거는 왜냐면 최소 시간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침에 그러니까 순환이 빨리 될 때하고 조금 안 될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도대체 언제까지 물을 흘려보내야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0.1 이하면 세균이 있다는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그러니까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한 그 정도가 0.1에서 아까 말했던 그 정도. 잔류 염소 농도는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사원의 말. 그런데 결과지를 보면 잔류 염소는 물의 안전성 지표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조금 틀어내면 이제 물을 조금 쓰는 양이 없어서 여기 세대에 정체되어 있어서 이제 약간 처음에는 조금 적게 나온 거. 검사 때마다 달리 나온 잔류 염소 측정치에 4번 만에 기준치를 통과한 수돗물을 우린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집은 지금 검사를 3번을 했는데 그 마지막 검사는 어쨌든 이제 기준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쓰실 때 10초에서 20초 틀어놓고 혹시 사용을 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바로 쓰죠. 평상시에 수돗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수돗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물 타서 먹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물은 이제 씻는 거 정도, 씻는 거 정도. 이 집 역시 검사를 위해 30초에서 1분가량 물을 흘려보낸 후 측정을 위한 치료를 채소합니다. 물이 그 수도 저쪽에서 처음에 보내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처음에 보내는 데서는 그냥 먹어도 된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하죠. 먹어도 되는 건지. 첫 번째 잔류 염소 측정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0.06. 물 아까 처음에 좀 따라내셨잖아요. 처음에 할 때? 네네. 근데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럼 지금 다시 재검사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측정을 하는 검사원. 한번 볼게요. 0.13. 네, 그럼 이거 재검사해서 0.13 나온 거면 괜찮은 건가요? 간신히 기준치를 넘긴 잔류 염소. 결과지를 보니 잔류 염소 부족 시에 마시는 물은 끓여 먹으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여러 번 걸친 측정으로 잔류 염소 기준치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품질의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린 수도관이 녹슬고 물때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노후된 수도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급수 설비과 직원들에게 그동안 취재한 오래된 수도관과 녹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내시경 넣어보네 지금. 네, 넣고 저희 이제 다 넣어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일이네 스케일. 녹발생. 녹이란 말씀이시죠? 네, 녹이에요. 이건 녹입니다.
일단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교체 내지는 갱생 이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걸 빨리 교체하고 갱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그 참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94년도 4월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 이전까지는 주택법, 건축법에 그런 관을 써도 제재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 94년도 4월부터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기준이 94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 날짜가 94년 이후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게 만약에 물때라면 브러쉬나 다른 재료를 쓰지 않고 물로만 청소했을 때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가 지금 만약에 94년, 만약에 95년도에 허가난 건물이다. 그럼 지금까지 20년 된 거잖아요. 예. 그 배관에 물때도 공기압으로 청소를 하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수도관의 물때가 청소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은 지 11년 된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완공됐죠? 이게 2004년도요. 2004년도. 그럼 여기서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만 3년이요. 이 아파트는 94년 4월 이후에 허가와 준공이 된 곳으로 건축법상 부식이 되는 비내식성 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수도관을 보니 재질은 플라스틱 수도관이었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30년 된 수도관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깨끗하게 보였지만 노란색으로 보이는 물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욕실 배관 역시 플라스틱관이었는데요. 물때와 물속의 이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다 진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 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물에서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다. 우리 샤워를 맨날 한다고 몸 깨끗하고 해도 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물이 어떻게 깨끗하겠어? 괜히들 왜 없겠어? 근데 막 물에도 뭐 이거 뜨네요. 이게 그럼 우리 물 틀어서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이 따라 나온다 이거잖아. 그렇죠. 들었고. 딱 10년치 쌓인 겁니다. 10년치. 눈에 차라리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어머나. 했잖아. 노릇을. 우리는 수도관의 물때 청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나 걸릴 거예요? 물 나오는 거에 따라 틀리죠. 보통 한두 시간은 잡아요. 한두 시간이요? 청소는 공기압을 이용해 수도관의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청소 업체와 같은 방법입니다. 공기압을 주입하자 흙탕물과 같은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흔히 녹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플라스틱 관이니 녹물은 아닐 테고 물때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효과는 있는 거예요? 네? 효과는 있는 거예요? 효과요? 네. 있죠.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는 수압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압이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배관 안에 그 압을, 물을 압으로 세게 밀어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소한 지 2시간이 지나고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청소 후 수도관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욕실 수도관 내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청소해도 왜냐면은 배관 청소는 매년 한 번 이렇게 인지 침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세상에. 청소 전과 후의 수도관 모습인데요. 크게 달라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찝찝해요. 찝찝하죠, 당연히. 물부터 물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물이 일단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먹어야지. 플라스틱 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돗물의 성분으로 인해 물때가 생기는데요. 10년이나 된 물때는 청소로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게 배관 관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배관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이제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법 20조에 보면은 급수 설비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급수 설비의 관리는 수돗물 공급 받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런 상수사업본부에서 이제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뭐 대국민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란가 이런 거는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만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일단 필요성은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얼마만큼 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6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지면은 당연히 홍보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해야 돼요? 환경부에서 지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노후된 그 배관으로 되어 있는 집이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전력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노후 수도관 문제를 인식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해 2019년까지 서울시 모든 노후 배관을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돗물 관련 취재 도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여기 물이 새고 있죠. 지금 이 아파트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92년도? 92년도. 예. 우리가 찾은 곳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지하의 배관들은 모두 부식이 진행돼 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녹물이 흥건해 얼마나 오래된 시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밴드 이거 해놓은 데가 전부 밴드 채우는 데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는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잘라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 지들이 뭐를 해냐면 케미칼이라고 약품을 그 코팅하는 약품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걸 쓰는 실정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하죠.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관에 약품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통제구역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하얀색 통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그게 약품 들어가는 거예요. 녹물 안 나게. 그게 이제 그 보호를 해주는 거죠. 관보. 네. 얼마나 들어가요? 시간대로 요거 한 통 하나 한 달. 이거 20kg거든요. 네. 교회 한 달 정도 좀 쓰니까 아주 미세한 양으로 배관 코팅만 해주는. 그 정도 양이면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 파이프의 그 밑에 안에? 예, 안에 이제 그 녹이 있어요. 그거를 나오지 않게 겉에 막을 입혀주는 거예요. 수도관 내부의 녹을 코팅해주는 부식 억제제. 주요 원료는 인산염이고 적정 농도는 1리터당 5ppm 이하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식 억제제에는 인산염 부식 억제제와 규산염 부식 억제제, 그리고 인산, 규산염 부식 억제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 액체와 고체로 나뉘고 농도를 맞추기 쉬운 액체 인산염 부식 억제제가 주로 쓰입니다.
배관을 가려면 이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저런 코팅제 약품을 해서 써가지고 이제 유지하고 있죠. 그럼 오래된 아파트는 다 저렇게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녹물이 나와서 뭐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하면 좀 녹물이 덜 나오고. 그럼요. 예. 많이 쓰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거의 다 사용한다는 인산염 부식 억제제. 우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채수해 인산염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5곳의 아파트 중 3곳에서 인산염 부식 억제제를 수돗물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인산염 부식 억제제 사용에 대한 정식 취재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채널 A에서 나왔는데요. 취재 요청 좀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여기 아파트에 방청제 혹시 사용하는지. 네, 조금 취재를 사용 안 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채널 A에서 나왔는데요. 부식 억제제 넣고 계신지 몸만. 방청제를 대부분 아파트에 넣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나요? 뭐죠? 부식 억제제를 넣고는 있지만 아파트 주민에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인산염 부식 억제제를 넣고 있는 한 아파트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인산염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채널 A에서 나오는데요. 왜요? 저희가 그 방청제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방청제를 넣고 있다고 그러셔서 좀 어떻게 넣는지 좀 시설 좀 보려고 하시죠. 시설하고 가요? 네. 이제 일반 분양되는 데들은 94년도 전에 그 강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간이다 보니까 녹물 발생이 많고 해서 이제 같이 사용을 다 하죠.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요번에 이렇게. 아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수도사업소에서도 94년도 4월 이후에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세대당 4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다 2억 한 7천 정도 지원을 해줘요. 세대당. 네, 배관 교체를. 그러니까 세대 전체로 686세대 곱하면 이제 공용관이죠. 공용관을 하는데 옥상의 물탱크들을 지금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옥상 물탱크가 6개가 털리다 보니까 그거를 보수를 하느니 요번에 급수시설만 먼저 바꿨어요. 부스터로. 밑에서 올려서 옥상 물탱크를 안 쓰고 바로 넣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압이 세지니까 배관이 이제 약한 부분들이 뻥뻥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따라 들어간 지하 한쪽엔 인산염 부식 억제제가 쌓여 있었고 수도관과 연결된 투입 장치를 통해 수돗물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먹는 물 보호제인데요. 방청제라는 말씀. 네, 그렇죠. 요거는 본인들 얘기로는 그래요. 그냥 뭐 전혀 다 통과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뭐 20, 30년씩 계속 써오고 있는 건데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단을 하면 못 살아. 네, 민원 때문에. 이거 중단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녹물 때문에. 녹물이 계속 나오니까. 틀면은 녹물이 훅 나오니까.
그렇다면 인산염 부식 억제제의 주요 성분인 인산염은 어떤 물질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산염이란 어떤 물질인가요? 인산염은 그 인과 염이 결합된 그 인공 화합물로서 그 식품 첨가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식 억제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많이 쓰이는 인산염.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소시지, 햄, 치즈 등 거의 모든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주로 제품의 산도 조절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서 인산염이 우리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그 인산염의 그 한국인 섭취량은 470mg 정도였는데, 최근 그 한국인 인산염의 평균 섭취량은 1000mg을 육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칼슘의 그 섭취 권장량은 600mg 정도라고 한다면, 칼슘과 그 인의 그 균형이 1대 1.5 이상, 그러니까 1대 2까지 그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키게 되고 결국 뼈 건강에 유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인의 섭취량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식품 첨가물인 인산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인과 칼슘의 영양 비율, 즉 1대1의 비율이 깨지면 우리의 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청제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하죠. 그거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빨리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부식 억제제 사용 매뉴얼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적정량 투입과 철저한 사용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다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인산염 부식 억제제의 적정 투입량과 관리는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분기별로 저희는 이제 480kg? 네, 한쪽에 20kg니까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죠. 부식 억제제 투입 장치를 사용해 허용 농도를 맞추는 일도, 정기적인 수돗물 내 인산염 농도 체크도 아파트 내 자체 인력으로 관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안전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산염 부식 억제제의 사용 주체는 있지만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는 실정. 사용자들 개통 본인 정보가 사용 시간의 목적에 적합한지 혹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실 것인지 직접 조사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식 억제제 판매자 역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산염 부식 억제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았습니다. 디스펜서라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찌됐거나 농도 관리를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이건 실제 관리 주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환경부에서 배포한 그 옥내급수관 부식억제제 사용 매뉴얼에 보면은 그 사용 농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질 검사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숙지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수도법에서도 그 아파트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부식억제제 사용에 대한 부분들 커리큘럼을 더 좀 강화해서 좀 더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수질 검사라든가 수질 검사를 통해서 농도를 측정해 보는 게 이게 어떻게 뭐 규정상 아니면 매뉴얼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규정상에는 매뉴얼상에는 정해져 있죠. 그 부식억제제 투입하는 데서 새로 부식억제제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용 후 농도를 확인하게끔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공공재로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물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2019년까지 모든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 공사비 지원액을 기존의 5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체한 수도관. 교체 후 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배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배관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면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 혈관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혈관 질환이 무서우면은 우리가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 관도 우리가 벌써 오랫동안 쓰고 나면 그 속에 스케일이 끼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건물을 지은 지 5년 이상 되고 그렇게 되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관을 세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20년 넘게 수돗물을 각 가정에 배달했던 수도관이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상당히 녹이스러 있고요. 이 안에는 온갖 이물질과 녹, 먼지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수도관 안은요, 각종 녹과 온갖 이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스케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관을 통해 온 수돗물이라면 그 누구도 기꺼이 마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이 전국에 무려 4만여 킬로미터로 그 길이가 지구 한 바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인산염 부식 억제제가 있는데요. 지은 지 오래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수도관의 녹을 코팅하기 위해 수돗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산염 부식 억제제를 탄 수돗물을 마셔야 할까요? 그것은 수도관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산염 부식 억제제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수도관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수센터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을 만들어도 이런 관리되지 않은 수도관을 타고 온다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주민 복지이면서 민생의 시작입니다. 관련 부처에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수돗물인 만큼 수도관의 관리 기준을 만들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당부드립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그 시작은 정수장 수돗물의 품질과 맛을 그대로 가정에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